오디오북처럼 듣기만 해도 암기가 가능하게 구성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유림 경영 목표는 복용 휴고임. 공무원 복용 시의 휴가가 국유림 경영 목표입니다. 보호 기능. 경영 수지 개선. 휴양 기능. 고용 기능. 임산물 생산 기능. 국유림 경영 목표는 복용 휴고임. 희망조사 항목 중 혼효림, 치수, 3년급, 소밀도의 미를 설명하시오. 혼효림,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26% 이상, 75% 미만의 인분. 치수, 흉고직경이 6cm 미만인 인목. 3년급, 0급은 임령을 10년 단위로 묶어서 나타내는데 3년급은 21년에서 30년생을 의미. 소밀도의 밀, 조사 면적에 대한 인목의 수간 밀도 71% 이상인 인분. 계곡임도, 사면임도, 능선임도, 산정부개발형 임도의 특징을 각각 쓰시오. 임도 개설 순서는 계사능산. 계곡임도, 임지의 하단부로부터 개발되며 임지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림 개발 시 처음 시설되는 임도입니다. 사면임도, 계곡 임도에서 시작되어 산 록부와 산 복부에 설치합니다. 산지 개발 효과와 집재 작업 효율이 높으므로 상향 집재도 가능하고 집재나 공사비 등의 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가장 좋은 임도입니다. 능선임도, 능선을 따라 설치되어 배수가 좋으며 눈에 쉽게 띄고 보통 직선적입니다. 산악지대 임도 배치 방법 중 건설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며 접근이 어려운 계곡이나 늪지대 등에서의 인도 개설 시 아주 용이합니다. 산정부 임도, 산정부 주위를 순환하는 임도로 주로 산정부, 즉 정상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순환식 노선 방식입니다. 임도 순서는 계사능산. 산지사방 공사 중 단 끊기, 땅속 흙막이, 속도랑 배수구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단을 끊는 거죠. 단 끊기, 비탈 다듬기를 실시한 후에 수평으로 단을 끊고 식생을 파종하거나 식재하여 사면을 안정, 녹화시키는 기초공사. 땅속 흙막이, 비탈 다듬기로 생긴 토사의 활동 방지를 위해 땅속에 묻히고 고정하기 위한 공작물. 속도랑 배수구, 지하수에 의한 산복 붕괴 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사면 밖으로 유도하여 배수하는 공작물. 임도 설계 도면 작성 전까지의 준비 작업을 순서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설명하시오. 임도 설계서 작성 전 예답 예실, 답정여 예실시와 티타임을
인도 설계서 작성 전에 합니다. 예비조사. 인도 설계에 필요한 각종 요인을 조사하여 개괄적인 검토 작업을 합니다. 답사. 지형도상에서 검토한 임시 노선에 대해 현지에 나가서 그 적부를 조사하여 노선 선정의 개요를 결정합니다. 예측. 답사에 의한 노선의 대요가 결정되면 예정 노선을 간단한 기계로 실측하여 예측도를 작성합니다. 실측. 예측에 의해 구한 노선을 현지에 설정하여 정밀한 측량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도 설계도 작성 전 예답 예실,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 삼복사방용 수종으로 요구되는 수목의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삼복사방 수종은 생뿌척, 갱묘토그여야 한다. 생장력이 왕성하여 잘 자랄 것. 뿌리의 자람이 좋고 토양의 긴박력이 클 것. 척악지, 건조, 한해, 풍해 등에 대하여 적응성이 클 것. 갱신이 용이하고 가급적 경제 가치가 높을 것. 묘목의 생산비가 적게 들고 대량 생산이 잘 될 것. 토량 개량 효과가 기대될 것. 그늘에도 어느 정도 잘 견디어 낼 것. 산지사방 수종의 요구 조건은 생뿌척, 갱묘토그. 인도공사용 설계 도면에 들어가는 도면의 종류 5가지 쓰시오. 인도공사 설계도면 종류는 위평, 횡종구. 위치도.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구조물 설계도. 만약 종류와 내용을 쓰시오 라고 하면 위치도, 지형도상의 인도의 위치, 임지, 이용구역, 운반관계 등을 명시한 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상단에 축적 1대 1200으로 작성하며 임시기표, 교각점, 측점 번호 및 사유토지의 지번별 경계, 구조물, 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 재원 등을 기입한 도면. 횡단면도 1대 100 축척으로 좌측 하단에서 상당 방향으로 횡단 기입하며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축구 터파기 단면적 등의 물량이 기입된 도면. 종단면도 횡 1대 1000, 종 1대 200 축척으로 작성하며 곡선, 선측점, 구간거리, 지반 높이, 계획 높이, 절성토 높이, 기울기 등을 나타낸 도면. 구조물 설계도 1대 20에서 1대 50 축척으로 작성하며 교량, 배수구 등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치수 및 규격을 표시한 도면. 인도공사 설계도면 종류는 위평, 횡종구.
유령님이 많은 인분에서 갱정기를 윤벌기보다 길게 하는 이유는 유령님에서 미속인분을 벌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갱정기를 윤벌기보다 길게 잡습니다. 벌기령의 종류를 모두 적으시오. 벌기령이란 나무를 자를 시기, 그 연령이라는 거죠. 화산이 터지는 거 보고 있습니다. 벌기령의 종류는 화산토 공생제, 화폐 수익 최대 수익일 때, 산림 순수익이 최대일 때, 토지 순수익이 최대일 때, 공예적 수익이 최대일 때, 생리적 수익이 최대일 때, 재적 수확이 최대 수익일 때. 벌기령의 종류는 화산토 공생제. 교량시설 시 가설의 위치 선정에 대해 쓰시오. 교량 가설 위치 적지는 지하, 과교하. 지질이 견고하고 복잡하지 않은 곳. 하상, 즉 하천 바닥의 변동이 적고 하폭이 좁은 곳. 과도한 사교가 되지 않은 곳. 교면을 수면보다 상당히 높이 할 수 있는 곳. 하천이 가급적 직선인 곳. 교량 가설 위치 적지는 지하, 과교하. 지위지수 구하는 방법 4가지 쓰시오. 지위지수 구하는 방법은 토지 수재가 제일 잘합니다. 토양 인자에 의한 방법. 토양 환경 요소 중 인목 생장과 관계 깊은 인자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지표 식물에 의한 방법. 비옥 인지와 처각 인지에서 생육하는 곳의 비교를 통해서 지위를 사정합니다. 수고에 의한 방법. 가장 실용적이고 정확한 지위 지표입니다. 제적에 의한 방법. 단위 면적당 인목 제적을 기준으로 사정합니다. 지위지수 구하는 법은 토지수재, 즉 토양, 지표, 수고, 제적이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에서 작업급의 정의를 쓰시오. 작업급이란 윤수작, 윤벌기, 수종, 작업종이 유사한 인분의 집합입니다. 줄여서 윤수작, 윤벌기, 수종, 작업종이 유사한 인분의 집합으로 공통의 사업 목적 아래 경영되는 산림을 말합니다. 보속 경영의 단위가 됩니다. 사방댐 높이 결정 기준 4가지를 적으시오. 사방댐 높이 결정 기준은 개시 지시입니다. 계획 물매. 시공 지점의 상태. 집안 상황. 시공 목적. 사방댐 높이 결정 기준은 개시 지시. 구획윤벌법, 단순 구획윤벌법, 비례 구획윤벌법을 설명하시오. 구획윤벌법. 전 산림 면적을
윤벌기 연수와 같은 수의 벌구로 나누어 윤벌기를 거치는 가운데 매년 한 벌구씩 벌채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구획윤벌법은 한 벌구씩 벌채하는 수확 방법. 단순 구획윤벌법. 전체 산림 면적을 기계적으로 윤벌기 연수로 나누어 벌구 면적을 같게 하는 방법입니다. 비례구획윤벌법. 토지의 생산 능력에 따라 벌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의 생산 능력이니까 개위 면적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겠죠. 임도에서 개발지수의 공식을 쓰시오. 임도 개발지수는 평균 집재거리 곱하기 적정 임도 밀도 나누기 2500입니다. 2500은 상수입니다. 임도 개발지수는 평균 집재거리 곱하기 적정 임도 밀도 나누기 2500. 다공정 임목 수확 장비의 제약점 4가지를 쓰시오. 다공정 장비 제약점은 6급 가지. 6개월 이상 경력의 숙련도가 높은 작업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급경사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임상이 균일한 임지 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가격이 매우 고가이므로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행성이 좋은 기본 장비에 탑재되어야 한다. 다공정 장비 제약점은 6급 가지. 면적이 10헥타르, 임도 길이 2km, 평균 집재 거리가 10m일 때 임도 개발 지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임도 밀도부터 구해야 되는데 임도 밀도는 총 거리 나누기 면적입니다. 총 거리가 2km니까 2000 나누기 면적 10헥타르 10하니까 200m/헥타르가 임도 밀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임도 개발 지수는 평균 집재거리 10 곱하기 임도 밀도 200 나누기 상수 2500을 하니까 0.8이 되겠습니다. 헤이어 공식을 사용한 연간 벌채량의 공식은 오스트리아 공식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조정 개수를 곱한다는 것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헤이어 공식은 조정 개수 곱하기 인분의 평균 생장량 더하기 현실 축적 빼기 법정 축적한 만큼의 나누기 갱신기를 하면 됩니다. 오스트리아랑 헤이어랑 일단 더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곱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교토 메커니즘의 협정에 대한 내용 3가지는 교토에 모여서 환경에 대한 토론을 해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뭔지 물어보는 건데 교토 메커니즘은 공청배입니다.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도. 즉 똑같이 하자, 공동이행제도, 깨끗하게 하자, 청정개발체제, 배출에 대한 제한을 하자, 배출권 거래제도가 되겠습니다. 교토 메커니즘은 공청배, 공은 공동이행제도, 청은 청정개발체제, 배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중
앞댐의 설치 목적과 요구사항은 사방댐 앞댐의 목적은 반방이고 요구사항은 본, 중, 앞입니다. 목적 반수면 하단의 세구를 방지합니다. 즉 깎여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죠. 방수로를 통하여 원류하는 물의 힘을 약화합니다. 요구사항 본, 중, 앞. 본댐과 종단적으로 중복이 되어야 됩니다. 중복 높이는 본댐 높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댐의 어깨 높이와 댐의 측벽, 측면, 하류단 천단고는 같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방댐 앞댐 목적은 반수면 하단의 세구를 방지, 방수를 통하여 원류하는 물의 힘을 약화. 사방댐 앞댐 설치 목적에서 요구사항은 본, 중, 앞. 본댐과 종단적으로 중복. 중복 높이는 본댐 높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앞댐의 어깨 높이와 댐의 측벽, 측면, 하류단의 천단고는 같게 한다. 국유림 경영계획에 필요한 도면의 축적은 국유림 경영계획 축적은 1대 25,000입니다. 지금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경영계획 축적은 1대 25,000의 지도를 사용합니다. 전목 생산 방법의 작업 형태와 문제점은 전목 생산 방법이라는 것은 볼도한 수목을 통째로 집재하여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전간 생산이란 임내에서 볼도와 가지치기만 한 수간만 집재 생산하는 겁니다. 단목 생산 방법이란 임지 내에서 가지치기, 통나무 자르기 작업, 일정 규격으로 생산까지 합니다. 즉, 공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공장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하는 건데 전목이냐 전간이냐 단목이냐로 나눈다는 겁니다. 전목 생산 방법의 작업 형태와 문제점이 뭐냐? 작업 형태는 인분 내에서 볼도, 지탄 볼도목을 트랙터, 케이블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도변에 집재하는 작업 형태입니다. 문제점은 수간이 긴 목재가 이동하므로 남아있는 잔존 인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지 및 전압 기계를 설명하시오. 정지는 땅을 정리한다는 뜻이고 전압은 압력 전달로 지면을 다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탬핑 롤러입니다. 정지 기계는 모터 그레이더, 땅을 고르거나 측구의 굴착 또는 노반, 경사면을 형성하는 작업 또는 기성도로의 노반을 파서 일구거나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는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압기계는 로드롤러, 머케덤 롤러, 탬핑 롤러, 텐덤 롤러, 타이어 롤러, 진동 컴팩터, 템퍼, 지면을 다지거나 노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지는 땅을 정리, 전압은 압력 전달로 지면을 다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단목 생산 방법의 작업 형태 및 문제점은 단목 생산 방법의 작업 형태는 인분 내에서 볼도와 지타, 즉 가지를 쳐내는 작업, 작동을 하여 일정 규격의 원목으로 인목을 생산하는 작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임내에서
체인톱을 이용하여 벌목 조제 작업을 하므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입니다. 단목 생산 방법은 인분 내에서 볼트와 지타 작동을 해서 원목을 일정한 규격으로 자르는 작업까지 하는 작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그러다 보니 임내에서 체인톱으로 벌목 조제 작업을 하니까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양곡선 설치 기준과 공식을 쓰시오. 너비 6m 이상, 곡선 반지름 10m 이상, 적정 간격은 인도 간격 곱하기 0.5 곱하기 산지 물매 나누기 종단 물매가 되겠습니다. 0.5는 상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배양 곡선은 산지의 횡단 기울기가 50% 이하가 되는 구간에서 설치하도록 계획해야 하며 예정 노선의 계획은 동일한 방법으로 등고서 간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되 가급적 종단 기울기를 10% 이내로 완만하게 계획합니다. 배양곡선이란 자체가 물매가 너무 심하니까 그 물매를 줄여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줄여주는 기울기를 10% 이내로 완만하게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임도 간격이 300m, 산지 경사가 30%, 종단 기울기가 5%인 경우 배양 곡선의 적정 간격은 아까 보셨던 그 공식에 대입해 보면 임도 간격 곱하기 0.5 곱하기 산지 물매에서 나누기 종단 물매를 하면 되는 거죠. 산지 물매라는 것은 산의 각도고 종단 물매라는 것은 임도 중심선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임도 간격이 300m니까 곱하기 0.5 곱하기 산지 경사가 30%니까 30% 나누기 종단 기울기, 즉 임도의 중심선의 각도가 5%이기 때문에 5로 나누니까 900m가 되겠습니다. 윤벌기와 벌기령 차이점 두 가지를 적으시오. 윤벌기는 기간입니다. 일순벌한다. 이런 게 떠올라야 되고, 벌기령은 연령입니다. 성숙시키기 위한 계획상의 연수입니다. 이쯤 되면 시집간다. 이쯤 되면 장가간다 하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윤벌기는 기간의 개념을 가지고 벌기령은 연령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윤벌기는 작업급을 일순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고 벌기령은 임목을 일정한 성숙 상태로 육성시키는 데 필요한 계획상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윤벌기는 작업급을, 벌기령은 임목 및 임문의 개념을 말합니다. 윤벌기는 기간이고 일순벌한다. 벌기령은 연령이고 성숙시키기 위한 계획상의 연수이다. 각 수종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씩 적으시오. 물오리나무, 곰솔, 상수리, 쌀이. 물오리나무, 수형은 원추형, 가구재나 펄프재로 이용합니다. 곰솔, 맹화력이 좋고 척박한 곳에서도 잘 견딥니다. 상수리, 참나무과이고 강산성의 내구성이 있습니다. 쌀이, 콩과 식물이고 뿌리 흙박테리아가 있어서 비료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는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임도의 적절한 위치와 비적절한 위치 두 가지씩 쓰시오. 산불이 났을 때 임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적절한 위치. 산불 예방, 병, 해충 방제 등 산림의 보호 관리가 필요한 임지. 농산촌 마을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임지. 비적절한 위치. 임도 거리의 10% 이상이 35도 이상의 급경사지인 곳. 임도 거리의 30% 이상이 안반으로 구성된 지역을 지나는 경우. 비탈면 분사식 씨 뿌리기 특징 4가지를 설명하시오. 아파트 경비 종이씨가 비탈길에 씨를 뿌립니다. 경비 종인. 경사가 급한 대면적의 적합. 비탈면이나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종자, 비료, 전착제 등을 섞어 조기 전면 녹화 목적으로 시공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비탈면 분사식 씨 뿌리기의 특징은 아파트 경비 종이씨가 비탈길에 씨를 뿌린다. 경비 종인. 황폐지 표면 침식 방지 방법 4가지 쓰시오. 황폐지 침식 방지는 불경, 누작직, 불규칙한 집안 정리, 경사가 완만한 초기 및 중기 황폐지는 단을 끊지 않고 표토 이동 없이 파종상을 만든다. 누로가 작은 구곡이나 수로에서는 때로 누구마기와 수로를 만들어 침식을 방지한다. 작은 수로의 위쪽은 누구마기, 아래쪽은 수로를 설치한다. 직파가 어려운 급경사는 거적 덮기 공법으로 피복한다. 황폐지 침식 방지는 불경, 누작직. 임도에서 완화 구간을 설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임도 완화 구간 설치 이유는 지군차라서.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옮겨지는 곳에 차량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 운행 차량의 동요 경감. 차량의 주행을 원활. 임도 완화 구간 설치 이유는 지군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쓰시오. 콘크리트 강도는 시골 혼물. 시멘트 종류. 골재 종류 및 크기. 혼화 재료. 물. 콘크리트 강도는 시골 혼물. 삼복사방 공사 계획 시 반영되는 삼복수로의 종류 4가지 쓰시오. 삼복수로 종류는 콘돌, 떼비, 콘크리트 수로, 돌수로, 떼수로, 비탈면 돌림수로. 삼복수로 종류는 콘돌, 떼비. 이율이 3%로 매년 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갈 때 5년 후의 후가를 계산하시오. 후가라고 뜨면
공식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뭘로 나눈다? 이율로 나눈다. 비용 곱하기 1 플러스 이율 연수만큼 제곱을 해서 빼기 1. 거기서 이율로 나누기를 한다.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이율 연수 빼기 1 나누기 0.03을 하니까 53,091원이 됩니다. 부가 계산하면 이 공식이 딱 떠올라야 합니다. 전체에서 이율로 나눈다. 경사가 25도인 곳에 1.5m 높이로 단끈키를 하여 계단을 설치하고자 한다. 면적 1900m 제곱일 때 연장 길이를 구하시오. 단끈키 연장 길이는 면적 곱하기 탄젠트 각 나누기 높이입니다. 단끈키 연장 길이는 면탄각 나높이 되겠습니다. 면적 곱하기 탄젠트 각 나누기 높이입니다. 그러면 면탄각이니까 면적이 1900이죠. 곱하기 탄젠트 각도 25도. 여기서 높이로 나누니까 1.5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590.656m가 나옵니다. 단끈키 연장 길이는 면탄각 나높 공식입니다. 매년 10만원씩 조림비를 5년간 지불한다고 하면 연 이율 5%로 할 때 마지막 지불이 끝났을 때 후가는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후가 공식 기억나시죠? 뭐로 나눈다? 이율로 나눈다. 총 비용이 후가가 552,563원이 됩니다. 후가 계산은 비용 곱하기 1 플러스 이율 연수만큼 제곱하고 빼기 1 거기서 이율로 나누기 한다. 그러면 후가가 나온다. 말구직경 30cm, 제장 8m인 국산저의 면적을 말구직경 자승법에 의해 산출하시오. 말구족은 오마이갓 하죠. 왜? 쉽게 하려다가 공식이 두 개 생겨버렸어요. 6m 이상이니까 6m 이상일 때는 직경에다가 뭘 더해야 됩니다. 뭘? 높이 빼기 4 나누기 2 한 만큼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cm 플러스 8 빼기 4 나누기 2의 제곱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1 나누기 1만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0.8192m 세제곱이 됩니다. 말구 직경 6m 이상일 때는 직경 플러스 높이에서 4를 빼고 나누기 2 한 만큼을 더해야 된다. 곱하기 높이하고 곱하기 1 나누기 1만을 하면 된다. 임도 밀도가 20m/헥타르, 평균 집재 거리가 250m일 때 개발 지수를 구하시오. 개발 지수는 평균 집재 거리 곱하기 밀도 나누기 2500이지 않습니까? 상수 2500.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니까 20 곱하기 250 나누기 2500 하니까 2가 됩니다. 신설임도 계획 시에는 지수를 산출한다. 그 지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임도 계획 시에 지수를 산출한다. 무슨 지수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문제를 냈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신설 임도 계획이라는 것은 임도 우선 고려란 뜻이고 임도 우선 고려는 임투수 경교가 정답입니다. 임업 효과 지수. 투자 효율 지수. 수익성 지수. 경영 기여율 지수. 교통 효과 지수. 신설 임도 계획, 임도 우선 고려, 지수의 종류 모두 다
임투수 경교란 뜻입니다. 산림의 지선 임도 밀도가 20m/헥타르이고 임도 효율 개수가 5일 때 이 산림의 평균 집재 거리와 적정 임도 밀도를 구하시오. 평균 집재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임도 효율 개수 나누기 임도 밀도입니다. 효율 나누기 밀도를 하면 평균 집재 거리가 나옵니다. 적정 임도 밀도는 2500 나누기 평균 집재 거리가 되겠습니다. 평균 집재 거리부터 구해야 되겠죠. 평균 집재 거리는 임도 효율 개수 5 나누기 밀도가 됩니다. 효율 나누기 밀도를 하니까 평균 집재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250입니다. 평균 집재 거리는 임도 효율 개수 나누기 지선 임도 밀도가 되겠습니다. 적정 임도 밀도는 2500 나누기 평균 집재 거리가 됩니다. 평균 집재 거리는 5 나누기 20을 하니까 0.25km가 납니다. 이걸 미터로 환산하니까 250. 적정 임도 밀도는 2500 나누기 250을 하니까 10m/헥타르가 됩니다. 평균 집재 거리는 임도 효율 개수 나누기 지선 임도 밀도이고 적정 임도 밀도는 2500 나누기 평균 집재 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 2000헥타르, 간선임도 10km, 지선임도 10km, 작업로 5km일 때의 임도 밀도를 계산하시오. 임도 밀도라는 것은 총 길이 나누기 면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총 길이가 10, 15 하면 되겠죠? 아니죠. 작업로는 임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작업로는 나중에 벌채가 끝나게 되면 다시 숲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도가 아니죠. 10km니까 1만 미터 플러스 1만 미터. 총 2만 미터 나누기 면적 2000헥타르 하니까 10m/헥타르가 됩니다. 임도 밀도는 임도 총 연장거리 나누기 면적이지만 작업도는 임도가 아니다. 임목 비용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임목 비용가는 임목을 현재까지 육성하는 데 소요된 순 비용의 후가 합계액입니다. 일제 인분에서의 임목을 현재까지 육성하는 데 소요된 순 비용의 후가 합계액, 투입한 모든 비용, 지대, 조림비, 관리비 등의 후가를 계산하고 이의 후가 합계에서 그동안 감벌 등에 의하여 얻어진 수익의 후가를 공제한 것이다. 유령 인분의 임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분을 성립시키는 데 드는 순 비용의 후가 합계입니다. 이거 3개 다 쓰기 힘드시면 마지막 거 유령 인분의 임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분을 성립시키는 데 드는 순 비용의 후가 합계를 쓰면 됩니다. 바진 공식 설명하시오. 기울기가 급하고 유속이 빠른 수로에서의 평균 유속을 구하는 식이다. 바진 공식은 기울기가 급하고 유속이 빠른 수로에서의 평균 유속을 구하는 식이다. 문제에서 공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공식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바진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체지, 매닝, 바진 모두 다 유속을 구하는 식입니다. 바진 공식에서 n 값에 따른 수로 상태를 설명하시오. 바진의 n은 일종의 조도이며 수로가 얼마나 거치냐 정도의 척도가 되고 높을수록 거칩니다. 0.06은 시멘트를 바른 수로, 0.46은 다듬돌 또는 야면석을 쌓은 수로,
1.03은 흙수로, 1.75는 큰 자갈 및 수초가 많은 흙수로가 되겠습니다. 바진의 N은 일종의 조도, 얼마나 거치냐의 척도가 되고 높을수록 거칩니다. 임지평가 절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임지평가 절충법은 수원비, 수원에서 비교하고 절충하자. 수익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임지평가 절충법은 수원비. 이령님의 연령 측정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령님 연령 측정 방법은 본제면단, 본수령, 제적령, 면적령, 단위 면적령. 이령님 연령 측정 방법은 본제면단. 잔골제를 설명하시오. 잔골제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에서 85% 이상 통과하는 골제입니다. 정확한 답은 KSA 5101 표준체에 규정되어 있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제를 잔골제라고 한다. 10mm는 전부 통과하고 5mm는 85% 이상 통과하는 골제를 잔골제라고 합니다. 소나무 원목 1m 세제곱당 시장 가격이 30만원, 생산 비용이 10만원, 조제율 70%, 투하 자본의 회수기간 5개월, 자본의 월 이율 4%, 기업 이익률이 30%라고 할 때 1m 세제곱당 임목가는 시장가 역산법이죠. 이 문제의 공식은 쉽습니다. 일단 쉽다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조제율에서 일단 곱하기 괄호 열고 시장 가격 나누기 1 플러스 기간 곱하기 월 이율 플러스 기업 이익률 이만큼의 빼기 비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대입해 보니까 조제율 0.7 곱하기 시장가격 30만원 나누기 1 플러스 개월수 5개월이죠. 거기다가 원리율 0.04 플러스 기업이익률 30%니까 0.3 여기서 나누기 비용 10만원 하게 되니까 7만원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꼭 몇 번 풀어봐서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가치가 만원인 임목을 이자율 4%로 4년 동안 임지에 존치하였다면 4년 동안의 임목 가치 증가액은 임지에 존치한 건 복리로 계산합니다.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연수만큼 제곱을 하면 됩니다. 존치했다. 임목 가치의 증가액은 하게 되면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연수만큼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가 만원이니까 만원 곱하기 이자율 4%니까 0.04, 1 플러스니까 1.04에 4년이니까 4로 제곱을 하니까 11,698원이죠. 여기서 임목 가치 증가액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원에서 얼마만큼 올랐냐는 거죠. 만원을 빼주니까 1,699원이 됩니다. 임지에 존치한 건 복리로 계산하고 공식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연수만큼 제곱을 한다. 경사지의 임도 효율 계수가 8,
트랙터 평균 집재 거리가 500일 때 지선 인도 밀도는 약 얼마인가? 평균 집재 거리는 효율 계수 나누기 지선 인도 밀도입니다. 평균 집재 거리는 효율 계수 나누기 지선 인도 밀도입니다. 그럼 평균 집재 500이 나왔고 효율 계수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평균 집재 거리 500m니까 킬로미터로 했을 때 0.5는 계수 8 나누기 x를 하면 됩니다. x가 인도 밀도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x는 16m/헥타르가 됩니다. 평균 집재 거리는 킬로미터 단위고 효율 계수 나누기 지선 인도 밀도 미터/헥타르 단위다. 전 산림 면적을 윤벌기 연수와 같은 수의 벌구로 나누어 윤벌기를 거치는 가운데 매년 한 벌구씩 벌채 수확하는 방법을 땡땡이라 하며 전체 산림 면적을 기계적으로 윤벌기 연수로 나누어 벌구 면적을 길게 하는 땡땡과 토지의 생산 능력에 따라 벌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땡땡이 있다. 윤벌기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구획윤벌법,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구획윤벌법, 생산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은 비례구획윤벌법이 되겠습니다. 전 산림 면적을 윤벌기 연수와 같은 수의 벌구로 나누어 윤벌기를 거치는 가운데 매년 한 벌구씩 수확하는 방법을 구획윤벌법이라 하며 전체 산림 면적을 기계적으로 윤벌기 연수로 나누어 벌구 면적을 같게 하는 것은 단순구획윤벌법, 토지의 생산 능력에 따라 벌구의 크기를 조절하는 비례구획윤벌법이 있다. 해안사방용 수종 요구조건을 4가지 쓰시오. 해안사방 수종 요구조건은 낙양부 잘음입니다. 낮과 밤 온도 차이에 강할 것. 양분 수분에 대한 요구도가 낮을 것. 뿌리가 강하게 자라고 흙과 김박력이 좋을 것. 잘 번무하고 울패력이 좋고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음지에서도 잘 클 것. 해안사방 수종 요구 조건은 낙양부, 잘음. 임지 기만가 값에 관여하는 인자 4가지를 쓰시오. 임지 기만가 가격 관여 인자는 주조벌이, 주벌 수익과 간벌 수익, 조림비와 관리비, 벌기, 이율. 임지 기만가 가격에 관여하는 인자는 주조벌이. 보의 높이가 4m이고 물의 단위 중량이 1500kg/m 제곱일 때 사방댐이 받는 총 수압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이 보시면 오른쪽에 2배로 높은 댐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 만들었냐면 공식에 높이의 제곱이 나옵니다. 중량 곱하기 높이의 제곱 나누기 2가 댐 수압이 되겠습니다. 공식대로 하니까 단위 중량이 1500 곱하기 높이 4의 제곱 나누기 2를 하니까 1200kg/m 제곱이 되고 이걸 톤 단위로 환산하니까 12톤/m 제곱입니다. 사방댐이 받는 총 수압은 면적에 받기 때문에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간선, 지선, 작업 임도의 설계 속도를 쓰시오. 간선, 지선, 작업 임도, 즉 간지작 속도는 40, 30, 20, 간선 임도 40에서 20, 지선 임도 30에서 20, 작업 임도 20,
훈데스학에 대해 서술하시오. 훈데스학에는 생장량이 축적에 비례한다는 가정으로 불법정 상태에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독일 판사인 훈데스 할아버지는 생장량에 초점을 뒀으며 그 생장량을 법정 축적과 법정 생장량의 비율만큼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정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장량이 축적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서 인분의 생장은 유령 인분에서는 왕성하고 과숙 인분에서는 왕성하지 못하므로 인분의 염급 상태가 불법정일 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훈데스학에는 생장량이 축적에 비례한다는 가정을 두고 불법정 상태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방댐 방수로의 삼각형 칼날 웨어에서 원료 수심이 80cm일 때 유량을 계산하시오. 원료 수심은 넘어간다는 거죠. 삼각형 칼날 웨어 유량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T가 나오는데 T는 수심인데 미터 단위입니다. 이걸 꼭 염두하시고요.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 보니까 1.4 곱하기 0.8 5 나누기 2승 하게 되니까 0.8 미터 세제곱 퍼 세컨이 됩니다. 사각형 칼날 웨어도 있는데 삼각형 칼날 웨어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심이 미터 단위다. 이것만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벌기 수확량 200m 제곱, 산림면적 100헥타르, 윤벌기가 60년일 때 벌기 수확에 의한 방법으로 제적을 구하시오. 벌기 수확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공식에서 윤벌기 양쪽에 있던 윤벌기가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게 수확량 곱하기 면적 나누기 2가 됩니다. 윤벌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200 곱하기 100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윤벌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벌기 수확량 공식에서 두 윤벌기는 죽이고 나서 수확량 곱하기 면적 나누기 2가 됩니다. 벌기 수확량은 수확량 곱하기 면적 나누기가 된다. 윤벌기는 사라진다. 공식에 대입하니까 200 곱하기 100 나누기 2, 즉 1만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임목 비용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임목 비용가는 비용의 후가합계 마이너스 수익의 후가합계입니다. 주로 유령림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왜냐? 임목 비용가는 비용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비용의 후가합계 마이너스 수익의 후가합계를 적용해서 임목 비용가를 책정합니다. 세월 공작물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쓰시오. 세월, 세수하듯 넘어가다. 넘어가 세수하듯 씻다. 잠수교, 이런 게 세월 공작물입니다. 상류가 황폐 계류인 곳. 평소에는 유량이 적으나 호우 시에는 유량이 급증하는 곳. 관거 등으로 토사가 적은 곳입니다. 관거는 우수가 흐르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세월 공작물 설치 장소는 상류가 황폐 계류인 곳으로 평소에는 비가 별로 안 내리지만 집중호우 시에는 유량이 급증해서 그 세월 공작물이 아예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 곳에다가 세월 공작물을 설치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뵙겠습니다.